자, 15쪽에서 더 질문 없을까요? 15쪽. 괜찮나요? 15쪽. (15쪽은) 없죠. 근데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까지는,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까지는 1월 3일 4일은 그대로 오늘처럼 똑같은 시간표 알겠죠? 그 이후부터가 이제 방학 시간표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거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5쪽은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없으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6쪽은요, 70번이랑 71번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그거 하나랑 또 다른 거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없어요? 69번 좋습니다. 69번도 같이 한번 좀 볼게요. 그럼 세 문제를 한번 연달아서 한번 풀이를 해볼 테니까, 자, 이 문제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좀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문제 유형을 보시면 숫자들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숫자들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조건이 있는 것 같네요. 지금 다음과 같은 이 숫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같은 것이 몇 개가 더 있네요. 이 문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아마도 문제가 풀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주면 너무 밋밋할 거니까 조건이 붙을 거예요. 조건이 붙었는데 5개를 모두 여기 있는 숫자들 중에서 5개를 사용해가지고 5개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 중 뭐의 배수를 물어봤습니까? 5의 배수입니다. 5의 배수는 이미 확정이죠. 우리가 5의 배수의 판정법은 뭡니까?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몇 가지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5의 배수의 판정법은 뭐죠? 숫자가 아무리 크더라도 1의 자리 숫자가 얼마이거나 5 또는 얼마? 0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 0은 없으니까 너가 무조건 와야 돼요. 얘는 그냥 무조건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있는 숫자들 중에 5개를 사용하는 거니까 참고로 이 6개 중에서 뭐 하라는 얘기일까요? 4개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4개가 어떻게 선택될 거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선택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자, 4개가 선택될 건데 4개를 선택해서 이제 나열할 거야. 자,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1과 2는 줄여가면서 4를 하나 늘릴 수도 있을 거고요. 그죠? 2는 2개, 나머지 1, 4가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상황이 올 수 있을 거냐면 1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1 오고 2 하나 더 줄고 4를 하나 더 늘리는 상황. 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 거는 네 번째는요, 1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다 한 것 같아요. 1을 가지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3개 선택하는 경우는 다 한 것 같고, 아직 나열까지는 안 했습니다. 나열까지는 안 하고 여기에 쓸 수 있는 숫자를 선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분류라고 하죠, 여러분들. 분류를 하는데 이제는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굉장히 많을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 그 다음 마지막은 어떤 상황으로 갈 거냐, 2, 4 해서 더 이상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 놓고는 얘네들을 나열하는 경우 수를 구해볼게. 이미 끝자리는 5로 결정돼 있으니까 얘는 뭡니까? 총 4개의 숫자를 나열할 건데 같은 것이 3개나 있네요. 3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겠고, 얘는 4개를 나열할 건데 같은 것이 2개가 있네요.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겠고, 자, 얘는 4개를 나열할 건데 같은 것이 2개 있네요. 자, 얘네는요 4개를 나열할 건데 같은 것이 3개가 있네요. 자, 얘는 4개를 나열할 건데 같은 것이 2개씩 있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얘네들의 경우의 수를 모조리 뭐 해주면 될까요? 더해주시면 정답이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5의 배수가 돼야 된다고 하니까 5라는 숫자는 무조건 써야 되겠고, 총 5개를 사용해서 5자리 숫자를 만드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4개의 숫자가 더 선택이 돼야 되거든. 근데 선택되는 상황을 보니까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면서 2가 선택되는 경우, 이 개수를 줄이고 4를 늘려서 또 하나 줄이고, 그 다음 1은 빼고 이제 2하고 4로만 구성되어 있는 4개 되는 경우를 직접 써놓고 난 다음에 옆에다가는 나열할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경우를 쓰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야 되는 문제들은 하셔야 돼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가 상황이 되겠죠.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거는 밑에 있는 거는 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첫 자리에는 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0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거지, 나머지가 똑같습니다. 자, 메모가 됐으면 그 밑에 있는 70번도 한번 봐볼게요. 총 6개의 숫자가 있는데요. 6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6자리, 이거 전부 다 사용하는 거니까 오히려 분류는 없겠다. 그죠? 6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짝수의 경우수 물어봤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첫 번째는 6자리 숫자를 만들 건데 끝자리에 뭐가 오는 경우 짝수가 된다는 건 0 또는 2가 오면 되잖아.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상황밖에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까지 분류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이 끝자리에 이제 2가 오는 거지. 그럼 이제 이렇게 오면은 여기는 이 5자리에는 어떤 숫자들을 가지고 나열할 거냐면 0, 그 다음에 0, 1, 0이 이미 써버렸으니까 0은 하나밖에 없죠. 자, 1, 2, 그 다음에 얼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대신 조심해야 될 거는 얘가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경우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접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여사건. 이거 전체 나열한 다음에 첫 자리에 얘가 0이 온 경우를 빼버리는 상황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첫 자리에 1이 온 상황에서 그냥 구하고 첫 자리에서 2가 온 상황으로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거는 뭐 여사건을 해봤자 여사건도 2번 구해야 되고 직접 해도 2번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직접 한번 구해볼게요. 첫 자리에 1로 시작하는 거, 자, 이런 상황을 가지고 첫 자리에 1로 시작하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치면, 자, 요 첫 자리에 1이 나왔다면 이제 여기에 죄송합니다. 0은 이미 썼으니까 0, 2, 2를 가지고 나열하는 거니까 얘는 4팩을 3팩으로 나눠버리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첫 자리에 2가 오고요. 자, 나머지 요 놈 자리에 0이 오는 상황이라면 여기에 올 수 있는 놈은 누구입니까? 0, 1, 2 해서 두 번 해가지고 얘네는 4팩을 뭘로 나누면 될까? 2팩으로 나누면 요놈과 요놈을 더해준 것이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수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요놈도 역시 마찬가지로 첫 자리가 뭐가 오는 경우가 될 거냐? 1이 오거나 2가 오는 경우. 그럼 선생님,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수들은 뭡니까?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0하고 2는 이미 써버렸으니까, 1하고 2는 써버렸으니까 0 2개 하고, 그 다음에 1 한번 썼고요. 2 2개 남았으니까 4팩을 2팩과 2팩의 곱으로 나누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끝자리에 2가 써져 있다면, 첫 자리에 얘가 써져 있다면, 이거는 이제 이거 끝자리도 2인 거죠. 끝자리도 2인 거죠. 그럼 여기에 얘가 올 수 있는 경우는요, 0, 0, 1, 2 이거밖에 없어서 요때의 경우는 4팩을 같은 개의 숫자가 2개 있으니까 2팩으로, 그래서 얘 둘이 더한 것이 두 번째 케이스. 그래서 요놈들 최종적으로 더해주시면 정답이 되는 구성인데,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사실은 하나하나 분류를 해야 되는데, 특히 지금처럼 숫자 중에 0이 들어가 있으면 첫 자리는 못 오니까 첫 자리에 0이 아닌 숫자들이 오는 경우를 각각 이렇게 뭐 하자는 거야? 분류를 하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구하는 게 너무 많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여사건으로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전체를 그냥 마구잡이로 나열한 그 경우수에다가 첫 자리를 0으로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거 나열한 경우수를 빼버리면 첫 자리에 0이 없을 거니까 무조건 이제 6자리 자연수가 되겠죠? 뭐 그렇게 풀어도 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직접 풀어도 되고. 계산하면 정답 나오나요? 정답 나와요? 안 나오나요? 답 안 나와? 이거 얼마야? 얘는 얼마입니까? 얘는 얼마입니까? 얘는 얼마입니까? 24에다가 34인가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70번 문제도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또 접근을 할 거냐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8계단을 한 번에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을 올라가면서 맨 위에 계단까지 오르는 방법인데, 결국은 이렇게 생각해 본다는 거죠. 1이라는 숫자, 한 계단 오르는 걸 1이라고 두고요. 두 계단 오르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합해서 8이 되는 상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1만 몇 번 있으면 되겠어요. 한 계단만 8번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 계단은 6번 올라가고요. 6번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올라가는 건 한 번 사용해서 8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때는 이제 1이라는 숫자가 6개 있고요. 2라는 숫자가 1개 있으니까 이때 나열하는 방법은 한 계단 올라갔다가 두 계단, 이게 순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때는 7팩에다가 1이라는 숫자가 6번 나열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6팩 쓰면 되겠고, 얘는 그냥 한 가지밖에 없겠죠. 1만 쭉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요, 이제 한 계단을 몇 번, 왜냐면 두 계단을 쓰게 됐을 때 합이 8번 돼야 되니까, 이건 4번 사용하게 되면
두 계단은 자연스럽게 두 번 사용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이건 전체가 1이 4개 있고요. 2가 2개 있기 때문에 나열하는 전체 횟수는 6팩토리얼이 될 것이고 1은 4번 사용할 거니까 4팩토리얼, 2는 2번 사용할 거니까 2팩토리얼에서 이거 결국은 나열하는 거잖아. 나열하는 거에 따라서 올라가는 계단의 방법들이 달라질 거라서 기본적인 큰 틀은 한 계단을 4번 가고 두 계단을 2번 올라가는 상황이면 총 8계단 올라갈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분류하다 보면 이제 금방 끝나요. 사실은. 한 계단을 2번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두 번 올라가는 계단은 2계단 올라가는 건 3번 사용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방법은요. 총 5팩토리얼이 될 것이고 2팩과 3팩의 곱을 곱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은 뭐 이런 상황이 있겠죠. 자, 한 계단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니까 2계단 올라가는 거를 4번 사용해서 가면 되는데 뭐 이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 놈들 계산을 해주셔서 전체의 5가지 경우를 다 더하면 끝나는 상황이다. 한 계단 또는 2계단 올라가는 거를 그 계단 올라가는 그 단수를 숫자로 딱 기입해 하시면 1이라는 숫자와 2라는 숫자 2개를 가지고 몇 번 사용해 가지고 8이라는 숫자를 만들 건데 가장 첫 번째는 1만 8번 사용해 가지고 8을 만들어내는 경우 1은 6번 하면서 2는 한 번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쭉 하다 보면 이렇게 숫자 나열하는 것이 계단 8계단 올라간 것과 일치하는 상황이라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해버리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지만 내용을 이렇게 관점에서 보니까 1이라는 숫자를 8개 전부 다 나열하는 거 1 6개와 2 1개를 총 7개의 숫자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 근데 같은 숫자나 문자가 있을 때는 나열할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문제를 풀라고 했으니까 그 관점에서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또 가보겠습니다. 17쪽에서의 질문. 괜찮나요? 17쪽은 어렵지 않았어요? 17쪽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18쪽이요. 마지막 페이지인 것 같은데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84번 또 81번 자, 이렇게 해볼까요? 81번 84번 두 문제를 하고 혹시 또 추가적으로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고요. 81번부터 한번 볼게요. 81번. 이거 왜요? 이거는 어렵지 않은데? 제가 이거 개념 정리할 때 말씀드려놓지 않았습니까? 입체 도형상에서 근데 이제 이거 혹시 공간을 뚫고 지나가는 게 아닌가요? 자, 한번 문제 볼게요. 그리고 같이 정육면체 48개를 쌓아 올려 직육면체를 만들었습니다. 직육면체 모서리를 따라서 꼭지점 A에서 꼭지점 B까지 가는 경로수를 물어본 거 아닌가요? 그럼 이거 공간을 뚫고 지나가도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맞나요? 아니, 정육면체의 모서리를 따라갔으니까 이 모서리만 따라가야 되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가 맞겠다. 그지? 그러니까 이게 공간을 이 안에 뚫고 막 이렇게 지나가는, 만약에 안에 뚫고 지나가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4, 3, 4니까 11 팩토리얼을 가지고 4팩과 3팩과 그 다음에 4팩의 곱으로 나눠주면 끝나는 거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 때문에 그래 보입니다. 정육면체의 모서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얘네들을 말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정육면체 겉면의 모서리를 따라서 꼭지점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게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문제는 이거를 입체도형이지만 펼쳐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어떻게 펼쳐서 갈 거냐면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옆면과 이 옆면을 따라서 B까지 가는 방법, 또는 여기 있는 모이는 면과 여기 있는 것 따라서 가는 것, 또는 밑에 있는 것과 옆에 있는 것 따라서, 좀 밑에 있는 것과 저 반대쪽, 그 다음에 옆면과 얘를 따라서, 옆면과 뒷면 따라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을 일일이 분류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이게 걸리네요. 정육면체에 48개를 쌓아 올렸다라는 것은 사이사이도 지나갈 수 있다라는 말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약간의 문제가 조금 애매합니다. 정육면체 모서리를 따라 그랬으니까 이 안쪽은 포함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저는 이 해당하는 입장에서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선은 이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걸 이렇게 펼쳤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이걸 펼치면 첫 번째 상황에서 펼치면 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기 있는 게 몇 개? 4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몇 개, 여기 있는 거 4개, 3개인가요? 4개, 3개네요. 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A가 여기 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입체도형이지만 이 면과 이 면을 본다면 여기까지 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건 몇 가지가 되는 거냐라고 하면 11 팩토리얼을 자 이거 옆면이니까 7개가 되겠죠? 7팩 정육면체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크기 같을 거라서 7팩 곱하기 위로 올라가는 거 뭐 이런 경우를 말하고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상문제니까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면을 따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쪽 면을 따라서 한번 가본다면 이게 경우가 근데 똑같은 거라서 이거 곱하기만 해도 되겠구나. 지금 현재 만약에 이게 아니라요. 자, 이 면과 이 면을 따라서 간다라고 하면은 이거 그대로 이렇게 눕혀져 있던 걸 이거 그대로 딱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뭐 이런 느낌이겠죠. 이런 느낌일 겁니다. 자, 그대로 세워졌다면은 여기 있는 거 7개가 되면 되겠죠. 자, 여기가 A가 있는 거고 여기가 이제 B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는 거지. 어쨌든 얘도 똑같지 않을까? 여기가 몇 개입니까? 7개고 여기가 4개니까 전체 여기서부터까지 가는 방법은 11 팩토리얼에다가 7팩 곱하기 얼마입니까? 4팩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잖아. 그지? 이런 그 선택되는 면이 있잖아요. 이거 총 정육면체니까 6면이 있는데 B까지 가는 방법은 2개의 면을 선택하는 거란 말이야. 2개 면. 그죠? 6면 중에서 내가 만약에 이면 이렇게 선택해서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옆에 통해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밑을 통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이렇게 향해서 갈 수도 있으니까 총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다 곱하기 몇 개만 해주면 될까? 하나씩 이거면 좀 잘 카운팅 할게. 잘 봐봐. 이거 보이는 거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 하나. 맞죠? 자,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 둘. 그 다음에 옆면.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 옆에 있는 면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방법. 괜찮죠?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데 이면이 아니라 그 뒷면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방법 4가지.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거에서 이렇게 향하는 거, 밑에 있는 이 바닥면에 있는 거에서 이렇게 가는 거, 그 다음 밑에 있는 면에서 이렇게 가는 거에서 총 몇 개가 있겠습니까? 더는 없는 것 같아요. 더는 이제 다 카운팅을 한 것 같고 6개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혹시 이해될까요? 6개 가는 거? 그럼 답 맞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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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그럼 내가 문제 잘못 파악하는 거네. 근데 그럼 이거 상문제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제가 아마 거기 책에 이게 써놓지 않았냐 이거? 자, 이런 그림 하나 내가 몇 개 그려놨잖아, 그죠? 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이게 공간을 뚫고 지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경우는 이거 이쪽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 AA라는 문자로 두고요. 자, 여기 있는 거 CC 두고요. 여기 있는 거 여기 여기 있는 거 BB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11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거라고 보는 건데 지금 해설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저도 약간 이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48개의 쌓아 올렸다라고 했으니까 저 표현 때문에 이거 공간을 뚫고 지나가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 이 부분에서 정육면체의 모서리를 따라서 한다 했으니까 정육면체 모서리는 이 겉에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겉면을 따라서 가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정육면체가 이게 아닌가? 정육면체? 음. 직육면체도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봐봐. 지금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육면체의 모서리라고 하는 건 얘네를 말하는 거예요. 이 겉에 보이는 거, 이거 겉에 보이는 거, 이걸 정육면체 모서리. 직육면체 모서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보이는 근데 그렇구나. 맞네. 네 말에 맞아. 제가 국어를 잘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왜 얘는 공간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지는 그러게 내가 바보짓을 한 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금방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그렇게 풀리게 되면 이게 지금 보이는 게 이게 몇 칸입니까? 4개고요. 자, 이게 3개고요. 자, 이게 4개라서 전체적인 이 입체 도형은 무슨 도형입니까?
아, 직육면체였어요. 근데 문제에서 말한 나 이걸 정육면체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여기 보니까 다음과 같이 40 그렇지 이제 이거 하나하나 있잖아 이거 요거 하나 이거 요 하나 얘네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정육면체인데 그래서 48개 그다음 그래서 그렇네 문제 이거 안 봤지 직육 만들었을 때 정육면체의 모서리를 따라서 간다라는 거는 이 뚫고 지나가도 된다는 얘기인 거였습니다. 저는 계속 겉면을 이야기했던 거는 이 부분이 정육면체라고 전체 그림이 정육면체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겉면을 이야기했는 건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전체는 직육면체였고요. 이 직육면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육면체 48개라고 했는데 문제는 정육면체 모서리를 따라간다 그랬으니까 지금 이 직육면체 안쪽에는 정육면체 막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여러 개의 모서리들을 통과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라서 그냥 바로 정답은 이렇게 쓰면 끝났던 거였네요. 맨 처음에 내가 썼던 거 11팩토리얼을 4팩과 3팩과 4팩의 곱으로 나눠주면 바로 끝나는 거였습니다. 제 말 이해되셨을까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만약에 직육면체의 모서리라고 했다면 겉면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게 직육면체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었으면 이 직육면체의 겉면에 이렇게 선거져 있는 것들을 따라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었지만 지금 현재 전체는 직육면체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것들은 정육면체다 보니까 결국 정육면체 모서리를 따라서 여기를 이동한다는 건 안에 있는 걸 통과해서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 이 문장 안에 담겨 있는 거였습니다. 제가 문제를 잘못 오해하고 지금 문제를 푼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전체 도형 자체를 정육면체로 생각을 해가지고 정육면체 모서리를 따라서 가라는 거는 안에 있는 것은 지나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겉면을 따라서 가는 형태로 문제를 봤던 거고 또 이 문제의 난이도가 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의도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난이도하고 문제하고 그 내용을 그렇게 매칭을 시켰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잘 읽어봤더니 전체 도형은 직육면체고 그 직육면체가 48개의 정육면체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정육면체 모서리를 따라간다는 건 안쪽을 지나갈 수 있다는 말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바로 그냥 식은 요거 하나만 쓰면 끝나는 거. 괜찮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다. 이거 진짜 쉬운 문제다. 이거 81번. 저는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상이니까 상답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유형을 알고 있으면 얘는 뭐 상이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일 때가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쓰는 것보다는 뭘 쓰는 게 낫겠다? 각각에 해당하는 가로, 세로변에다가 거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고 안쪽으로 갈 때는 뭐 하는 겁니까? 대각선 합한 것들이 바로 이제 다음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단 말이야. A에서 B까지 가는 거니까 여러분 무조건 여기까지 오는 방법, A에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 여기까지 오는 왜 이를 썼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경우 수가 한 가지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한 가지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를 쓰는 이유는 여기까지 오는 경우인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이 경우하고 이 경우를 더하는 거니까 두 대각선의 합이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대각선 합하면 이렇게 돼. 두 대각선 합하면 얼마 됩니까? 4. 두 대각선 더하면 3. 3 더하니까 6. 둘이 더하니까 얼마? 1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여기서 잠깐 조심할 거.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이건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도 그대로야. 10이야.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까지 오는 것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10가지야. 근데 여기까지 오는 거는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온 거랑 여기서 이렇게 온 거랑 했으니까 이 둘이 합해서 얼마? 11가지.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잠깐 여기까지 오는 방법 몇 가지겠습니까?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11가지에서 그대로 11가지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11가지였단 말이야. 막 이렇게 해서 놓을 수도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큰일 났다. 이렇게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여기 있는 것이 더해져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 써야 되겠다. 자, 그 다음 갈게요. 둘이 더하면 얼마? 4. 둘이 더하면 얼마? 10. 둘이 더하면 5. 자, 둘이 더하면 얼마입니까? 15. 자, 이것과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것은 똑같이 10인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 25.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는 둘이 합하면 20. 둘이 합하니까 여기는 얼마? 31.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이 둘이 더해서 여기 몇 가지로 생각하면 될까? 16.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자, 둘이 더하니까 얼마? 41. 자, 이렇게 둘이 더하니까 45. 자, 둘이 더하니까 얼마? 86. 자, 이렇게 둘이 더하니까 76. 자, 둘이 더하니까 마지막은 162가지가 되나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끝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쓸 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할 겁니다. 계산도 편하고. 근데 이제 만약에 선생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것이 있는 이게 서술형이어가지고 선생님 문제 단서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경우수를 구하세요라고 보통 선생님들이 이렇게 딱 주면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일부러 풀라고 그렇게 제시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건 이렇게 했으니까 혹시나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이 문제를 풀라라고 할 때도 대비를 좀 해놓자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 방향으로 가는데 중간에 뭐 비어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거점을 잡는 겁니다. 중간을 경유해서 가는데 갈 때는 가는 방향의 대각선 라인으로 거점을 잡는 게 좋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딱 잡겠습니다. 여기가 P, Q, R, S라고 이렇게 딱 써놓고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가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가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오는 방법, 이렇게 해서 각각 구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제 딱 하는 거야. A, P, B. 두 번째는 A, Q, B. 세 번째는 A, R, B. 이렇게 하나씩 다 나눠서 가는 겁니다. A, S, B 해서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 한 가지니까 얘는 한 가지 쓰면 되고, A에서 P는 5팩에다가 2팩 곱하기 3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또 역시 5팩에다가 3팩 곱하기 2팩으로 나눠주는 거. 그래서 쓰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여기 6팩에다가 4팩과 2팩을 나눠주면 되겠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4팩에다가 3팩으로 나눠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끝나는 상황이라 이것도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나온다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다? 자, 가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라면 그 방향에 적당한 지점에 꼭 여기만 잡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야. 뭐 여기로 잡아도 상관없어. 뭐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는데 지금 현재 가장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잡게 되면 뭐 중간에 또 오는 경우들이 달라지니까 또 여기 안에서 분류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거점은 이렇게 잡는 것이 가장 최소한의 거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될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만약에 객관식 문제라면 이렇게 안 풀 거겠지만 서술형의 선생님이 아예 제시를 조건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최단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최단 거리 가는 경우 수 구하세요라고 하면 가는 방향이 이쪽인데 중간에 막 장애물들이 있거나 뭔가 중간에 끊겨 있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거점을 잡아서 그 거점까지 가는 경우 수들을 구한 후에 전체 다 더하는 걸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최단거리 문제가 나오면 숫자 기입해서 푸는 것이 훨씬 더 빠르기도 하고 계산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더하는 것만 몇 번 하다 보면 끝나는 거니까 주로 이렇게 숫자를 기입해서 푼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중복조합을 우리가 지난번에 나갔으니까 중복조합에서 먼저 한번 그 질문을 받고요. 시간이 남으면 C단계로 돌아가서 제가 C단계로 무조건 다 설명할 겁니다. 교육청이랑 기출 요거는. 중복조합 어제 했던 거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26쪽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26쪽. 26쪽에서 몇 번? 49번. 뭐 그렇겠죠. 다음 또 오른쪽에는 155번. 자, 두 문제를 먼저 한번 봐볼게. 자, 우선 중복조합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두 문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평가원 기출 수능 문제는 여러분들 꼭 풀어봐라. C단계에 있는 거 꼭 그거 풀어보라 했다 내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초콜릿 맛을 가진 마카롱과 딸기 맛을 가진 마카롱, 이렇게 바닐라 이게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야. 마카롱들끼리는 서로 뭐 한다는 겁니까? 이 8개의 초콜릿에서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야. 같은 것이 있다는 이야기지. 만약에 서로 다른 것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의 상황이 나오면 이건 중복 순열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처럼 같은 게 여러 개 있는 상태에서 뭔가의 상황들이 나온다는 거는 우리 같은 것을 다른 것에게 배부하는 거. 그때는 중복조합이었고요. 다른 것을 다른 것에게 배부할 때는 중복순열이라 있거든. 이렇게 구별이 딱 되어 있으면 이게 지금 중복조합에 있으니까 당연히 중복조합을 해서 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겠지만 나중에 가면 구별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항상 그 유형들에 대한 구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맛의 마카롱 딱 이게 나오는 순간 이거 중복조합이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제 딱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고 마치 이거 뭐 과일 가게 갔는데 제가 계속 중복조합은 과일 이야기 많이 하잖아. 그렇게 생각을 반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 중에 8개의 마카롱을 택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같은 걸 8개 다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이 문제가 만약에 딸기 맛을 가진 마카롱이 8개가 있다면 이건 너무 쉬워져요. 어떻게 하는 거냐? 초콜릿이 선택된 마카롱 개수가 모르니까 X개. 그 다음에 딸기 맛을 가진 마카롱이 선택된 것이 모르니까 Y개. 그 다음에 바닐라 맛을 가지고 있는 마카롱이 선택된 게 모르니까 Z개라고 하면 무조건 XY 더하기 Z는 8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떤 거 하나에 몰빵으로 살 수 있어야 되거든. 얘네들은 몰빵으로 살 수가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8 쓰면 여기 빵빵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는 딸기 맛으로는 몰빵으로 사더라도 추가적으로 뭐 하는 상황이 생기겠습니까? 다른 맛의 마카롱을 사야 된다는 게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게 딸기 맛도 마카롱이 8개면 서로 다른 종류의 마카롱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를 선택하겠다? 8개. 그 대신 중복을 선택할 때 한 개만으로 다 선택할 수 있으니까 결국 그 내용은 이 XYZ의 순서상 개수랑 똑같은 거고 어떤 순서상 음이 아닌 정수 곧 0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만약에 이런 문제였다면 3H8이어서 난이도는 상이 아니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야? Y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Y가 8개였으면 끝났는데 8개보다 적어. 그럼 이거는 이 Y를 기준으로 해서 설정해야 됩니다. Y가 첫 번째 0개를 선택한다면 X 더하기 Z가 이거니까 바로 뭐라고 쓰면 될까? 2H8 써버렸네. 그 다음 딸기맛 마카롱이 1개 선택된다라고 한다면 얘는 2H7이 될 거고요. 생각해보면 금방 갑니다. 이제 Y가 5라고 한다면 얘네는 뭐가 되겠습니까? 2H3일 거야.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이건 고친다면 얼마니? 둘이 더한다면 하나 빼니까 얼마? 98이니까 90이 얼마? 괜찮나요? 생각보다 간단해. 2H7이잖아. 하나 더한 다음에 빼니까, 둘이 더한 다음에 하나 빼니까 얼마? 87이죠? 이거 이해돼야 안 돼. 이거 87인 거 이해돼야 안 돼? 벌써 까먹은 거 아니지? 그럼 얼마니 이거 87은? 81이랑 똑같아서? 마찬가지로 얘도 4시 3인데 4시 1인데 얘네들이니까 바로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정답은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가 되는데 이렇게 둘이 짝을 지었더니 13, 13, 13이니까 13 곱하기 3에서 39까지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아, 중복 조합을 쓸 때는 전체 내가 선택하는 거에 각각의 종류들이 이 선택하는 개수보다 같거나 많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선택은 8개라는데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8개 미만의 개수로 갖고 있게 된다면 중복조합은 한 번에 쓸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처럼 미만으로 갖고 있는 것들은 아예 설정을 해버려. 한 개만 선택되는 경우, 한 개 선택되는 거, 한 개 선택되는 거, 5개 전부 다 선택되는 경우. 그래 놓고는 이제 마지막 거는 무조건 이 나머지 것들을 다 한쪽으로 몰빵을 해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중복조합을 써도 된다는 거죠. 이 두 개, 이게 빠지는 순간부터는 얘는 무조건 중복조합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계산의 결과값들이 간단하니까 더하는데 크게 부담 없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15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55번 문제. 자, 잘 보세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하는 같은 종류, 이건데 중요한 건 같은 종류의 공책 7건을 4명의 학생들에게 나눠준다고 한다는 이 말만 나왔다면 뭐라고 쓰면 될까요? 4H7 써가지고 한 번에 끝나면 됐겠지만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조건을 해석하면서 한번 풀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요? 라고 했더니 조건이 뭐냐면 각 학생은 적어도 한 개, 네, 누가 녹화한 거 아니죠? 약간 노크 소리 들린 것 같아가지고 적어도 한 권의 공책을 받는다는 건 양의 정수회를 갖는 순서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X가 받은 거를 A, A가 받은 거를 A, 그 B가 받은 것을 B개, C가 받은 것을 C개, 그 다음 이걸 D개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더한 것이 지금 현재 7인데 최소한 한 개 이상 받으라고 했으니까 A 프라임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하면 중복조합도 쓸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라 그랬냐면 A는 C 학생보다는 더 뭐 한다 했습니까? 더 많은 책을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이제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해볼게요. 우선은 최소한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이 있을 거고 여기에 각각 플러스 1, 플러스 1에서 넘기면 얼마입니까? 3 되는 거 이럴까요?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이제 여기까지 왔잖아. 그럼 여기서 만약에 원래는 4H 가의 조건만 붙었다면 4H 3 쓰면서 끝났겠지만 나의 조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류해야지 뭐. 얘가 얘보다 많이 받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얘가 0일 때 얘가 1 또는 2 그냥 얼마? 3 이렇게 갈 거고요. 얘가 1이라고 한다면 여기 안에서 받는 경우 이렇게 해서 각각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얘가 마지막 끝나요. 얘가 1이면 얘가 한 권 받으면 얘는 무조건 2권 받아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 학생들은 빵빵밖에 못 받는 거니까 이때는 한 가지밖에 없을 거고 이때의 경우를 잘 구하면 되겠죠. 이때의 경우를. 자, 이때의 경우는 각각 해야 된다. 이 둘이 더해서 1이니까 이 둘이 더한 거는 2가 돼야 돼서 2H2라고 쓰시면 되겠고 이 둘이 더하면 2가 되니까 넘어가면 요 놈은 이때의 상황 여긴 당연히 여기 0입니다. 이게 0, 0 이렇게 간 거야. 이때의 상황이라면 얘는 2H1 자, 여기에 0이고 3이면 얘네들은 빵빵밖에 안 되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 거네. 4는 왜 썼지, 내가? 4는 쓸 필요 없는데. 그래서 요게 한 가지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얘가 1이 한 권을 받았다면 얘는 무조건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2권 받는 거냐. 근데 그 이상은 없는 거지. 합해서 3 나와야 되니까. 요것도 계산하면 얼마일까? 둘이 더한 다음에 하나 빼니까 3C 몇 가지? 3C 1이니까 3가지. 이거는 얼마입니까? 역시 2C 1이니까 2가지. 여기 아까 방금 몇 가지라 해서 1가지. 요것도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 그랬죠? 다 합해보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7가지가 최종적인 문제의 정답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답을 찾는 과정에서는 우선은 기본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공책을 서로 다른 4명에게 준다라고 할 때 각각이 받은 공책의 개수를 모르니까 A, B, C, D라고 한다면 합이 7이고요. 같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경우 수가 중복조합이죠. 그래서 원래는 4H7을 써야 되는데 최소한 조건이 하나 이상은 받으라 했으니까 각각을 A' 플러스 1, B'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각각 정리한 다음에 딱 해보니까 A', B', C', D'의 합이 3과 같다. 그래서 마지막 또 추가적인 조건이 A라는 학생이 받은 공책이 C가 받은 것보다 많아야 된다 했으니까 C가 하나도 못 받았다면 A는 1권 받거나 2권 받거나 3권 또는 C가 1권 받으면 A는 2권. 근데 그 이상은 없습니다. 총 3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셨을까요?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자, 다음으로 이해됐어? 다음으로 넘어갈게.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28페이지에서 161번. 그 다음에 166번. 자, 166번. 166번 이거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 기출문제에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0번, 171번까지가 있는데,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C단계, 아직 안 푼 사람들은 한번 풀어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거 문제풀이도 같이 다 할게요. 아마도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은데, 161번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자, 161번 보겠습니다. 못한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면서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요. 제가 1단원을 끝낼 거야. 1단원 알겠죠? 1단원 해봤자 이제 2항 정리 몇 개 안 남았어요. 몇 장 남았냐? 금방이죠. 그죠? 거의 다음 주면은 끝날 것 같거든. 이거 1단원은. 그래서 바로 2단원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지금 빨리 끝났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문제집 더 사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저희가 모의고사 문제집은 제가 드릴 거야. 모의고사 그 해당하는 방학 때 쓰는 거는 드릴 거니까 그게 요거보다는 난이도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한번 풀면서 개인적으로 확통만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제집 하나 더 샀으면 좋겠어요. 많이 풀어보는 게 좋겠고요. 미적이랑 확통을 둘 다 해야 하는 친구들은 이 교재랑 제가 나눠드리는 그 모의고사 교재, 확통 때 쓰는 모의고사 교재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확통 내신 하나만 하는 친구들은 하나 정도는 더 풀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금방 끝나요, 사실은 문제가. 자, 볼게. 의미 아닌 정수 A, B, C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라는 건 뭔 말일까요? 하나도 받지 못한 게 있다라는 거지. 그냥 의미 아닌 정수, 중복조합을 할 수 있다는 이 표현이 뭐냐? 중복조합이 적용된다는 이야기인 거지. 적어도 하나는 0이라는 것은 최소한 얘네들 물론 이제 적어도 하나가 0이니까 이 말이 중요하겠다. 셋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0이라고 그랬으니까 셋 중에서 하나 이상은 0 돼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갈 건데 첫 번째는 이렇게 할게요. 한 개만 0인 거. 한 개만 0인 거. 근데 그 한 개가 누구일지는 문자 3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되겠죠? 3가지의 경우가 발생할 거고 그럼 만약에 얘가 A가 0이라고 선택이 됐다면 B하고 C는 0 되면 안 되죠? 얘가 0 되면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미 나는 한 개만 0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하고 있으니까
A가 0이라면 B는 0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최소 1 이상이 돼야 될 거니까 이때는 B' 플러스 1, C' 플러스 1이 9가 되니까 B' 플러스 C' 은 7이 되는 거라서 이때 여기다 뭘 곱해야 된다? EH9가 아니라 EH7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근데 두 번째 건 너무 쉬워요. 두 개가 0이 된다는 건 너무 쉽죠. 총 이 문자 3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을 하면 예를 들어서 A, B가 0이라고 선택되면 C는 무조건 자격이 9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이때는 경우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끝난 거지. 자, 요 문제의 정답은 3 곱하기 둘이 더한 다음에 하니까 8C7이니까 8C1에서 8 나오겠네. 24가지. 자, 얘네는 3C2는 3가지에다가 이거 하나 더하니까 3, 그래서 둘이 더하니까 정답은 27이 만들어낼 수 있는 순서상 개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내리시면 끝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28쪽, 29쪽에서 여러분들 166번이나 그 오른쪽에 있는 문제까지 질문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C단계 풀고 그 다음에 여기 중복조합에서 C단계도 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미리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는 지금 오늘 제가 진도를 안 나갔기 때문에 오늘 한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C단계 부분 안 푼 사람들만 좀 푸시면 될 거고 푼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확통만 하는 사람들 근데 미적분은 또 다른 미적분도 풀어야 되니까 미적분 하는 친구들은 그냥 이제 그 미적분에 좀 집중해서 숙제를 많이 해오시면 되겠고 확통만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교재를 하나 좀 샀으면 좋겠어요. 미적분 진짜 많이 확통 많이 풀어봐야 돼. 그러면 좀 쉽게 느낄 수가 있을 거니까 근데 이 셈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미적분 이어서 할게요.